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술 전문가 트리스탄 해리스가 AI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가 그랬던 것처럼 AI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AI가 아직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이 기술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하는지 좀 쉽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AI가 다른 기술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AI는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보통 다른 기술들은 뭐랄까, 자기 분야 안에서 주로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뭐 생명공학이 발전한다고 갑자기 로켓 기술이 확 바뀌진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지능 자체가 발전하면 이게 과학기술 전체의 발전 속도를 막 가속시켜버려요. 와, 그건 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비유하자면 데이터 센터 안에 노벨상 받을 만한 천재들이 한 100만 명쯤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요? 네. 근데 이 천재들은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안 하고 초인적인 속도로 계속 연구만 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그렇죠. 소셜미디어 때를 생각해보면 처음엔 모두에게 목소리를 주고 연결한다? 막 이랬는데. 네, 긍정적인 면만 부각됐죠. 근데 결국엔 뭐 중독, 불안감, 우울증 증가 이런 그림자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작용들이 드러났죠. 그럼 AI도 뭐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 같은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물론이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분배하고 통제할 거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해리스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두 가지요? 어떤 거죠? 하나는 Let it rip. 그냥 AI 기술을 활짝 열어두는 방식이에요. 혁신은 빠르겠죠. 네, 뭐든지 빨리빨리 나오겠죠. 근데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이나 목소리 있잖아요. 딥페이크. 네네, 요즘 문제죠. 그런 게 막 넘쳐나서 사회적 불신이 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나 너무 쉽게 강력한 해킹 능력을 갖게 되거나 심지어 위험한 생화학 물질 만드는 법 같은 정보가 막 퍼질 수도 있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그럼 다른 길은 뭔가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예요. Lock it down. 소수의 큰 기업이나 몇몇 국가가 AI를 아주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죠. 그건 좀 안전해 보이는데요. 혼란보단 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디스토피아로 갈 위험이죠. 디스토피아요? 왜죠? 전례 없는 부와 권력이 아주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회 전체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힘을 과연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누구를 믿고 그런 엄청난 힘을 참 어렵네요. 어느 쪽이든 좀 암울하죠. 네. 근데 더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서요. AI 자체의 행동 변화 같은 거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거나 네, 스스로요? 네, 아니면 목표를 이루려고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관찰되기 시작했어요. 와, 그건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요. 그렇죠. 마치 기만적이고 권력을 추구하고 좀 불안정한 천재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가둬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와, 기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천재라. 네, 좀 섬뜩한 비유죠. 근데 이렇게 강력하고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기술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있잖아요. 경쟁적으로요. 맞아요. 그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전보다는 시장을 먼저 잡거나 우리 기술이 최고다 이걸 과시하는 게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부 고발자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데도요? 네, 심지어 해리스는 이런 상황을 미친 짓, 인세인 같다고까지 표현해요. 정말 미친 짓 같기도 하네요. 이 속도 경쟁이 결국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더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방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필연적인 건 아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던가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처럼요. 네, 그렇죠. 위험을 인식했을 때 협력해서 다른 길을 찾았었죠. 맞습니다. 인류는 위험이 명확해지면 멈춰 서서 다른 길을 찾을 능력이 있어요. A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길이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인지하고 공감대를 만들면 힘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무조건 이대로 가야 하는 건 아니라는 희망이 있네요. 네, 그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길로 가려면요?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AI 동반자 같은 기능은 좀 제한한다거나, 아, 네. 그건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AI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만든 개발 기업에게 좀 더 확실한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드는 거죠. 제조물 책임법처럼요. 자동차 회사가 결함에 책임지듯이요? 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부에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내부 고발자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하고요. 아,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 네,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AI 개발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현재 방식은 분명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트리스탄 해리스가 AI를 인류의 궁극적인 시험대이자 기술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가장 위대한 초대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술적 성숙으로의 초대장. 네,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성숙이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강력한 기술 앞에서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좀 절제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